이연주의 명품 여인과 바닐라 라떼. 2. 아보카도 한 개의 행복, 결핍의 은혜. 주머니를 뒤져보니 달랑 1달러와 동전 몇 개밖에 없다. 달러와 원화가 혼동되어서 규모 없이 지출을 하다 보니 돈이 떨어진 것이다. 이를 어쩌나. 식자재를 사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갔다. 아보카도 한 개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냉동실에 있는 빵을 녹이고 아보카도를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얼마나 맛있던지, 아보카도 한 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전엔 아보카도를 한 번에 너무 많이 구입했다가 미처 다 먹기도 전에 상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었다. 풍요 속에서는 감사를 체험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핍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준다. 결핍은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또한 감사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감사를 배우는 학교의 등록금은 결핍과 고난이다.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결심한 바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경험해 보리라고 다짐했다. 최소한의 물품으로 유학생활 기간 동안 버텨보기로 한 것이다. 나그네는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니 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 있으니 더욱더 남편과 부모, 지인들이 살고 있는 내 조국의 소식이 언제나 궁금했다. 아침에 외출할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늘 채널을 고정해서 한국 뉴스를 보았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시청했는데 중간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급하게 확인을 해야 해서 뉴스가 중간에 끊어질 때가 많았다. 나는 텔레비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뉴스를 틀어놓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텔레비전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작은 사이즈는 큰 부담 없이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기로 했다. 나그네 인생이니까. 또 한국에 돌아갈 거니까 살림살이를 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자제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인 중에 이사하면서 새 텔레비전이 생겨서 중고 텔레비전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혹 중고 텔레비전 필요하면 가져가겠냐는 전화가 왔다. 물론이죠. 나는 단숨에 대답했다. 드디어 중고 텔레비전이 내 숙소에 도착했다. 안테나와 리모컨은 없었다. 바로 전기 제품을 파는 가게로 달려가 안테나와 리모컨을 구입하고 세팅하고 연결을 시도했다. 늘 한국에서 전기 코드 연결은 남편이 담당했던 분야라 내 솜씨는 매우 서툴렀다. 거의 반나절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 결국 리모컨 세팅은 실패했고 안테나를 연결하니 텔레비전이 나온다. 한국 뉴스가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했다. 이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마음껏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확인할 수도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오면서 텔레비전이 없었던 기억은 없다. 또한 텔레비전 때문에 감사해보기도 처음인 것 같다. 중고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나올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마치 지구를 다 얻은 것 같았다. 결핍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올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웠다. 열대야가 밤새 지속되던 어느 날, 나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감기 기운에 에어컨 바람을 지통으로 맞아 성대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오후쯤 되면 목소리가 나오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갔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했다. 이러다가 평생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순간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를 받을 수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말씀을 전할 수도, 누구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를 할 수도 없었다. 정말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마음껏 사용했던 목소리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동안 말로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목소리를 마음껏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다시 주신다면 정말 사람을 위하는 말들만 하겠노라고, 좋은 말만 하겠노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부터 개미만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평생 나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했고 목소리에 대한 감사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다. 막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동안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결핍은 감사의 어머니다. 결핍이 없으면 감사를 경험하기 어렵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우 힘든 고난도 캠프에 일부러 두 아이를 참가시킨 적이 있다. 마치 군대 훈련소처럼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캠프라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초코파이 한 개를 먹고 긴 거리를 행군하기도 하고 물속에서 긴 시간을 수영해야 하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이 강행군을 시키는 캠프에 두 아이를 보낸 것이다. 핸드폰도 다 반납하고 갔기 때문에 부모와도 연락이 두절된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두 아이의 얼굴을 보니 거의 군인 아저씨가 된 듯하다.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초췌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보내는 캠프에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두 아이들에게 힘든 걸 경험시키고 싶었다.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두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욕심쟁이 엄마였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두 아이는 그 캠프 때 고생했던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뒤로 넘어갈 정도로 재밌어하며 웃어댔다.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 어떤 캠프보다도 지지리도 고생했던 그 캠프가 두 아이의 기억 속에 강한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 아이들에게 결핍을 가르쳐야 한다. 결핍이 없으면 감사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결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감히 진단해 본다. 아이들에게 풍요만을 누리게 한다면 그들에게서 감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감사는 결핍을 통해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으로 좋겠지만 때론 돈이 없어도 좋은 이유가 있다.
나는 오늘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유학생에게 돈이 없어서 좋은 이유를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보았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진다. 돈이 없으면 쇼핑 갈 일, 시장 갈 일이 없어져서 시간이 절약되어 공부할 시간이 많아진다. 돈이 없으면 냉장고를 열어서 남아있는 잔반을 먹게 되므로 냉장고가 정리된다. 돈이 없으면 겸손해진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돈이 없으면 만남이 절제된다. 밥값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만남을 절제한다. 돈이 없으면 기도할 시간이 늘어난다. 쇼핑, 외식 등으로 시간이 허비되지 않으므로. 돈이 없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늘어난다. 돈이 없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돈이 없어 보니 그동안 돈이 있었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달아진다. 3. 첫 알바와 넘어짐의 근육. 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첫 방학을 맞이하면서 알바를 시작했다. 음악을 전공했던 아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알바를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알바를 마치고 와서는 이불 속에서 엉엉 우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고 이유를 들어본 즉 이러했다. 원장님에게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딸이 있었는데 자신은 힘들게 일하고 청소까지 하는데 원장님의 딸은 행복하게 앉아서 원장님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것이다. 원장님의 딸이니 당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 후 첫 월급을 받고는 원장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음악학원의 어린 학생들에게 예쁜 연필을 한 자루씩 선물하는 딸아이의 행동이 무척 대견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아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받다 보니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다. 딸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는 펄쩍 뛰며 부족하면 생활비를 더 보내줄 테니 알바는 하지 말고 공부만 하거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아이는 짬짬이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어 쓰곤 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다고 느껴진다. 미국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신이 생활비를 벌어서 쓰고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진다. 푸드코트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음식물을 배달하기도 한다.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공부만 하라는 시기지만 미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진다. 이런 분위기는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생활을 할 때는 학비를 융자받아서 공부하고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생 갚아나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미국에서는 결혼식 또한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신랑 신부의 부모가 많은 것들을 감당해주는 경우가 있다. 때론 집을 마련해주기도 하고 혼수를 마련해 주느라 부모의 재정이 휘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미국에서 결혼식하는 젊은 남녀를 보았는데 우리의 방식과 많이 달랐다. 결혼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청첩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고 기획한다.
초청장을 보낸 후에는 일일이 참석과 불참석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오겠다고 확정지은 사람에 대한 테이블을 세팅한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두 부부가 직접 수고하여 마련한다. 이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귀하게 느껴졌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난 후 집안을 청소하다 보니 아이가 준비물을 놓고 간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 당황하여 앉아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냉큼 뛰어가 준비물을 전해주고 돌아온 기억이 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중간 스케줄을 접고 아이 학교에 우산을 갖다 주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아이가 성장하여 지난 시절의 내 모습들을 돌아볼 여유가 좀 생겼다. 아이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론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은 상황을 아이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이 성급한 엄마가 뺏은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생긴다. 때로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봐야 친구의 우산을 빌려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야 우산이 없는 친구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철없는 엄마의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실패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인생길에 늘 성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굳은 날도 있고 우리가 낙심케 하는 일도 만날 텐데 실패를 받아들이는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일을 만나도 쉽게 당황하고 쉽게 좌절할 수 있다.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져 봐야 넘어진 사람의 심정도 헤아린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라고 젊은 엄마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스킬을 배울 수 없다고. 걷다가 뛰다가 보면 자이든 타이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자. 넘어지면 아프다는 것도 경험해야 더 큰 아픔을, 더 큰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 아니던가. 우리의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가슴 넓은 아이로 자라나면 참 좋겠다. 4. 은혜 아니면.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다. 지금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난 후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느끼게 되겠지. 나도 박사 논문을 쓸 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음을 새삼 깨닫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욱더 절실히 깨닫는다. 논문을 마치고 1차 심사를 마친 후 나는 왈칵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실은 논문을 쓸 때 너무 힘들어서 가끔 눈물을 흘리곤 했다. 논문을 쓰는 건 만만치 않았다. 귀한 논문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다. 교수님은 항상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현주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논문 지도를 받으러 갈 때면 노트를 펴고 교수님의 말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노트를 펴고 교수님의 격려의 말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 힘들다가도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 늦은 나이에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과연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 노력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논문을 쓰면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곡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다. 정말로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공부였고 은혜 아니면 마칠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벽을 만날 때마다 나는 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고 그때마다 나를 번쩍 들어 벽 위로 밀어 올려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 손의 주인공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논문을 마치기 직전 모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의 감동을 쓴 시를 소개한다. 날마다 응답을 사모했는데 막상 응답이 오니 내 영혼이 너무나 놀랍고 흥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너무 과하고 내겐 너무 넘치는구나. 어저께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나는 울컥했다. 부족한 나를 단위에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다. 어제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탄식하며 전하는 메시지였다. 성대가 약해서 쉽게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나를 위해 꿀에 생강과 대추를 넣어서 만든 음료를 내미는 집사님 때문에 또 한 차례 힘을 얻는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이 은혜들. 이것이야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나는 어느 때가 되어야 철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난 너무나 철이 없는 목사인 것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한다. 이현주의 명품 여인과 바닐라 라떼.